영국의 선거구가 그렇게 썩어 빠졌다는 거는 알겠어요. 그러면은 대서양 건너 아메리카 대륙의 상태는 어땠죠? 봅시다. The situation differed dramatically across the Atlantic. 대서양 건너 아메리카 대륙이에요. 아메리카 대륙의 상태는 환경은 완전히 달랐대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달랐냐? The manner in which 방식입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어떤 방식? The legislative assemblies. 아이고 외워야 되는 단어 하나 나왔네. 오른쪽. 아이고 왜 이래? legislative assemblies 요렇게 정리해 봅시다. 우리나라는 국회가 한 개잖아요. 국회가 한 개인데 참고로 이거 뒤쪽에 내용 나옵니다만 요걸 legislative assemblies를 입법의회 직역하면 그렇게 됩니다. 입법하는 의회, 법을 만드는 의회예요. 법을 만드는 의회가 뭐죠? 국회예요. 그래서 국회로 이해를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뒤쪽에 보면은 요 단어가 legislative만 나올 때도 있고 assembly만 나올 때도 있어요. 같은 겁니다. legislative assemblies arose in the colonies. 자, 개척지에서 나타난 입법의회는 was not governed by a need to address social hierarchy. 사회적 계층을 다루기 위한 needs, 요구사항에 의해 운영되는 게 아니라 참고로 요 얘기 왜 나오냐? 영국은 사회적 계층 문제가 제일 중요했었죠. 왜? 당연하지만 귀족들이랑 돈 많은 사람들이 상원과 하원을 사실상 거의 다 지배했잖아요. But 그러면 뭐에 의해 운영이 됐죠? But rather the particular needs of regional and local communities. 자, 지역적 그리고 로컬 한국으로 둘 다 지역이네요. 둘 다 지역 커뮤니티의 특정한 요구사항에 의해 운영이 됐대요. 각 지역마다 즉 아메리카 개척지의 각 지역마다 다른 요구사항에 의해서 입법의회가 운영이 된 겁니다. 이게 뭔 얘기냐? 갑시다. Since Colonial Charter 요거 외워주셔야 되는데 그냥 어렵진 않아요. Colonial Charter 요거 그냥 한 덩어리로 영국의 대영 제국이 각 식민지들에게 실제로 이건 식민지가 맞습니다. 개척지라고 봐도 무방하긴 한데 각 식민지들에게 너희는 요거 할 수 있어. 요거 하면 안 돼. 너희는 충성해야 돼. 이런 것들을 써놓은 문서입니다. 식민지 헌장이라는 표현으로 불립니다. 식민지 헌장에서 allowed 허용하기는 했는데 but did not require 요구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를 representative government 대의 정부를 허용하긴 했는데 요구하진 않았어.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밑에 정리를 살짝 해놓긴 했는데 대의 정치가 요구가 되지 않는다는 게 그러니까 허용을 하긴 했어요. 그럼 허용한 거지. 요구하지 않는다는 건 뭘 의미하죠? 아까 대의 정치는 각 지역구 사람들이 모여서 대표를 뽑고 그 대표가 국회로 가서 의사결정을 행사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대의 정치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뭔 얘기죠? 각 스테이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의견 일치를 할 필요가 더 이상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쌤이 방금 여기서 스테이트라는 표현으로 자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파트가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이걸 사전 찾아보면은 깜짝 놀랄 거예요. state가 뭐죠? 라고 영어 사전을 치면은 아마 1번 뜻, 2번 뜻에 안 나올 겁니다. 1번 뜻, 2번 뜻에 주라는 표현으로 절대 안 나올 거예요. 주라는 표현이 없고요. 사실은 state는 국가예요. 국가가 맞아요. 근데 왜 우리는 state를 주라고 부르냐? 그냥 현대 미국이 오늘날의 미국이 각 스테이트들이 모여서 하나의 나라를 만들었거든요. 우리 지난번에 중간고사 때 아메리칸 컨스티튜션 할 때 얘기를 했지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한 다음에 나라를 만드는 그 순간까지만 해도 각 스테이트는 스스로를 독립국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의 지문 기준으로 아직 독립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독립국이라는 표현은 조금 적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자기들끼리 알아서 자치구 형식으로 살아가던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제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도 영국 본토에 영국 군대가 와가지고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보다 내가 그냥 총 들고 있는 게 훨씬 더 빠른 거죠.
그런 시대가 바로 개척 시대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 본토에서 만드는 법은 우리한테는 전혀 안 맞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자치구 형식이라는 게 뭔 얘기죠? 자치구 형식이라는 얘기는 스스로 법을 그 지역 법을 만든다랑 똑같습니다. 각각의 지역이 자기들마다 법을 만드는 건 뭐죠? 사실상의 독립국이에요. 사실상의 독립국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역들을 하나하나를 스테이트라고 불렀습니다. 이 각각의 스테이트들이 방금 우리 나왔던 것처럼 대의 정치를 굳이 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사이도 안 좋아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뭐 영국에서 온 사람들, 어디서 네덜란드 온 사람들은 여기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스테이트를 만들고 살고 있으니까 사이가 좋을 리도 없는데 사이도 안 좋은데 우리가 뭐하러 모여가지고 하나의 의견 일치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representative government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각 지역 정부를 가지고 있으면은 지방 정부를 가지고 있으면은 충분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우리 지난번에 중간고사에서도 했지만 그럼 이 스테이트들이 왜 모여가지고 하나의 나라를 만들었냐? 유럽 열강이 쳐들어와가지고 뭐 프랑스가 쳐들어오면은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다. 우리 다 같이 뚝배기 따인다 하면서 그러면서 모여가지고 힘을 합치자 하면서 만든 게 아메리칸 컨스티튜션이었죠.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이 스테이트들끼리 더 이상 representative government 그러니까 대의 정부를 구성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 여기 제일 중요한 문장 나왔습니다. The assemblies of individual colonies 각각의 개척지의 의회들은 developed under conditions of relative heterogeneity. heterogenity가 뭘까요? heterogeneity 이질성입니다. 상대적 이질성이라는 표현이 좀 잘 안 와닿나요? 서로 다른 겁니다. 서로 이질적인, 서로 다른 조건 하에서 발달했대요. 당연하죠. 날씨도 다르고 인구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다 다르니까 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각자의 환경에 맞는 입법을 해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알래스카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알래스카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 알래스카도 총기 관련 법률이 엄청 느슨해요. 느슨하기로 유명합니다. 외국인도 가가지고 샷건 같은 거 그냥 살 수 있어요. 왜 그냥 살 수 있을까요? 이 지역은 총이 없으면은 고음 친구를 만나면은 그냥 찢기기 때문에 총을 가지고 다니는 게 필수품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알래스카는 예를 들어 워싱턴과 완전한 이 relative heterogenity를 가진 그러니까 상대적 이질성을 가진 법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총기 관련 법안이 서로 다르게 발달을 했다는 걸 보여주죠. resulting in 자, 그럼 보세요. 각 스테이트들이 자기들마다 서로 환경에 맞는 법을 따로 만들어. 이거를 뭐라고 하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의회가 여러 개가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우리나라에 서울에 국회가 하나가 있는데 막 경기도에 경기도 의회가 따로 있고요. 강원도에 강원도 의회가 따로 있고 경상도에 경상도 의회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지방 의회라고 우리가 부르니까. 이 의회가 여러 개 있는 거를 뭐라고 부르냐? 왼쪽에 plurality of legislative라고 부릅니다. 즉 입법부의 다수성이라고 할게요. 입법부 다수성이라고 정리를 할게요. 이렇게 입법부의 다수성, plurality of legislative 꼭 기억을 해주시고 plurality of legislative atmosphere 그러니까 입법부 환경의 다수성을 야기했대요. 의회가 여러 개란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표현을 한 겁니다.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입법부가 여러 개라는 표현을 plurality of legislative 그리고 자 The town meeting of New England. 자, 여기서부터 이 문단 끝까지는 이 plurality of legislative atmosphere 입법부 환경의 다수성에 대한 예시예요. 그 이 예시가 어디까지 나와 있냐? 쭉 아마 제 기억으로 끝까지 쭉 거의 끝까지 나와 있을 거예요. 봅시다. 하나하나 봅시다. The town meetings of New England. town meeting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거 그냥 그 지방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오늘날에도 타운홀 미팅이라고 하는 지방 의회입니다. New England의 지방 의회는 though known for their commitment to egalitarianism 평등주의에 대한 헌신으로 알려지긴 했지만 참고로
egalitarianism은 이 당시에 전체 지역에서 거의 통용이 되던 거예요. 근데 그럼 뉴 잉글랜드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 Developed a reputation for strict morality and ethnocentrism. 그러니까 자민족 중심주의와 엄격한 도덕성에 대한 명성을 발달시켰대요. 뉴 잉글랜드는 뭐로 유명했던 거예요? Strict morality and ethnocentrism. 자민족 중심주의. 야, 우리는 영국에서 왔으니까 영국인들끼리 우리끼리 뭉치자. 그리고 영국인이니까 우리는 도덕성이 엄청 중요해. 뭐 불륜하면은 너는 사형이야. 이렇게 다른 지역과 다른 법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어떤 범죄 저지른 다음에 범죄자가 다른 주로 넘어가요. 다른 주에서 잡히면 그 주는 사형제도가 없는데 자기가 범죄 저지른 주에서는 사형제가 있거든.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렇게 미국은 오늘날의 미국도 그 당시 아메리카도 각각 다 다른 이 의회가 있었고 각각 다 자기들에 맞는 법률을 따로 만들었던 거죠. In the Mid-Atlantic Colony, Mid-Atlantic Colony가 뭐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아이고 여기 마우스 포인터가 작아가지고 보일지 모르겠는데 뉴욕, 펜실베니아, 델라웨어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뉴저지였을 거예요. 뉴저지가 어딨죠? 여기 있네요. 요렇게 4개 지역 이 빵바구니 식민지라고 보통 불리는데 선생님이 아마 밑에 정리를 해놨을 겁니다. 밑에 정리를 아이고 미드 아틀란틱 콜로니즈 하면은 뉴욕, 뉴저지, 펜실베니아, 델라웨어 해서 여기에 인종, 종교, 다양성이라고 정리를 해놨는데 같이 보시면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in the Mid-Atlantic colonies, legislative concerns, 자, 입법부의 관심사가 were indicative of 뭐를 가리켰냐? Regional populations diversity. 아하, 이 지역에서는 자, 우리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뭐가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본 겁니다. 우리 지역은 인구의 다양성이 중요하다. 인구의 다양성을 가리켰대요. 뭐, 어떤 인구의 다양성? Ethnic and religious. 민족적이든 혹은 종교적이든 간에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대요. 그 지역만의 특성인 거죠. Competing interests, 자, 다양하니까 서로 상충되는 이해관계가 within the region reflected this diversity. 서로 이 상충되는 이해관계가 이 다양성을 반영했고요. And fostered the establishment of, 자, 봅시다. long-term, 장기적인 partisan politics, 이거 오른쪽에 정리할게요. 정당 정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뉴 잉글랜드 아까 있었었죠. 뉴 잉글랜드는 특징이 뭐였죠? 도덕성과 자민족 중심주의로 유명합니다. 자, 지금 각각의 스테이트들이 각각의 리전들마다 서로 다르게 발전을 한 겁니다. 미드 아틀란틱은 이 지역은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뭐랑 뭐의 다양성? 민족적이든 종교적이든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얘기는 이게 뭐로 이어졌죠? 정당 정치로 이어집니다. 자,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면요. Partisan politics in places like New York and Pennsylvania earlier than other areas. 다른 지역보다 정당 정치가 빠르게 발달했다. 이게 이해가 안 가면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어떤 정당이 있죠? 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뭐 조국혁신당 등등등 이런 정당들이 있잖아요. 이 정당을 왜 만들죠?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정당은 우리 팀인 거예요. 우리끼리인 거예요. 우리 팀을 만들고 우리 팀을 왜 만드니? 우리 팀을 만들면은 의회에서 같은 표를 행사하는 사람들의 같은 표를 행사하는 즉 정치적 뜻이 같다는 걸 의미하죠.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회 300명에서 법안이 통과가 되려면 151명이 필요하잖아요. 151명의 만약에 300명이 각자 다 자기 지역구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어떤 법안도 통과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일단은 이렇게 뭉치자. 그리고 뭉친 다음에 서로 딜을 해서 우리가 이 법안은 통과를 시키자. 라는 의미에서 모이는 게 정당 정치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미드 아틀란틱에서는 다양성이 왜 정당 정치로 이어졌을까? 정당 정치를 하게 되면은 서로 다양한 사람들끼리 함께 뭉쳐서 법안을 통과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충되는 이해관계,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지만 우리는 서로 다른 정당, 뭐 혹은 같은 정당,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우리는 아예 다른 정당으로 들어간다, 혹은 같은 정당으로 들어가서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 미드 아틀란틱 콜로니에서는 정당 정치의 발달로 이어졌고요. 다른 곳보다 더 빠르게. As such, 따라서 그러하듯 the legislative models in these colonies 역시 아직 미드 아틀란틱입니다. 미드 아틀란틱의 입법부 모델은, 그 의회 모델은 were precursors to the modern legislative system, 현대 입법 체계의 전조, 그러니까 선구자 혹은 초기 모델이에요. 현대 입법 체계의 초기 모델이 됐대요. 아니 왜 현대 입법 체계의 초기 모델이냐? 오늘날의 미국은 로비가 합법입니다. 로비가 뭔지 모르겠으면 쉽게 얘기하면 공개적으로 주는 뇌물이에요. 잘못 들은 게 아니에요. 뇌물이 합법이에요. With this emphasis on lobbyist and party affiliation, affiliation 소속이죠. 정당 소속과 로비스트에 대한 강조를 가진 현대 입법 체계가 어디서 나왔다? 방금 뉴욕과 판실베니아 같은 이런 미드 아틀란틱 콜로니즈에서 나왔죠. 왜? 이 지역이 partisan politic을 처음 발달시켰으니까. 정당이 생겼다는 얘기는 우리가, 참고로 로비가 왜 있냐면요, 우리가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너한테 이 정도의 후원을 해주고 그럼 너는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져줘,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미드 아틀란틱 콜로니에서는 정당 정치가 먼저 발달했고, 정당 정치가 발달했던 얘기는 서로 팀을 먹고 서로 이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 로비, 즉 뭐 공개적으로 주는 뇌물이라던가 넌 어떤 당이야, 넌 어떤 당이야 라고 하는 정당 소속도 발달을 했고, 이게 현대 입법 체계제로 이어졌죠. 반대로, 자 그러면은 반대로 남부로 갑시다. 남부는 어땠을까? 남부는 못 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곳은 대농장이 있는 곳이에요. 남부는 in the south, the assemblies, 자, 이 의회가 reflected the agricultural, 당연하겠죠, and the commercial interest, 상업적 이익을 반영했어요. of a region with relatively high per capita income. 고소득 1인, 순서가 이상하다. 1인당 고소득을 가진, 상대적으로 1인당 고소득을 가진 지역의 상업적, 농업적 이익을 반영했대요. 뭐가? 남부의 의회가. 남부 의회는 상업적, 농업적 지역 이익을 반영했고요. 이 지역은 고소득이었다. 참고로 1인당 고소득이라는 얘기는 뭔 얘기냐? 인구가 적었어요. 인구가 적었는데 농장은 크죠.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이 가져가는 소득은 높은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질문은 안 나왔지만 남부의 의회에서는 노예제를 당연하지만 찬성하겠죠. 왜? 그게 남부의 농업적 이익과 함께하니까. The legislative bodies. 자, 그래서 이 문장 엄청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입법부 똑같은 얘기입니다. Thus arose not to address the concerns of an entire country or empire. 제국이나 전체 나라의 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해 나타난 게 아니라 but those of 누구의 어떤 사람들? Those of separate aggregates of people. 사람들의 집합체인데 어떤 사람들의 집합체일까? 분리된 사람들의 집합체예요. 표현이 되게 이상하죠. 아니 집합은 뭉치는 거고 분리는 떨어뜨리는 건데 왜 그러냐? 쉽게 생각해 보세요. 이 각각 하나하나의 스테이트들, 하나하나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있는 거예요. 그래서 aggregates입니다. 하지만 크게 봤을 때는 각 지역들마다 분리되어져 있죠. 그래서 separate aggregates of people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기억해줘야 될 게 of the people이 아니에요. the people은 국민이거든요. the people은 국민인데 이 당시에는 국민들의 결합이 아니라 그냥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쓰면 밑에도 살짝 써놓기는 했는데 어디에 써놨을까?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색깔만 다르게 해서 분리된 사람들의 집합체의 관심사, 그러니까 각 주들, 각 스테이트, 주는 아니죠 그 당시에는, 각 스테이트들의 관심사를 다루기 위해서 개척지의 입법부가 발생을 한 거죠. 예를 들어 여기 이만큼 예시로 있었던 거고, assembly 아까 의회였던 거 꼭 기억해 주시고,
크게 중요한 거는 없습니다. 아까 plurality of legislative atmosphere 꼭 기억해 주시고 요 단어 요거 헷갈리지 말아 주세요. affiliation, affliction, affection 이거 아예 다른 단어입니다. 비슷하게 생겼죠? 자, 다음 문단으로 갑시다. 거의 다 왔어요. In addition, 게다가 the assemblies, 의회는 were not merely representative of a particular stratum of society. 자, stratum, 우리가 strata가 뭐죠? 지층이에요. 이거 층입니다. 사회의 특정한 층. 이거 얘기 왜 나왔을까? 영국은 사회의 특정한 층을 대표했잖아요. 귀족이나 페이트론, 부자들을 대표했잖아요. 근데 아메리카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아메리카에서는 사회의 특정한 층의 단순한 merely only입니다. 단순한 대표가 아니었대요. Therefore, 그러므로 they were fairly diverse. 당연하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으니까 they were therefore 이거 어디 갔을까? They were therefore diverse. 다양했고요. 그리고 egalitarian 평등적이었대요. In the system of representation. 자, 이거 엄청 중요해서 정리하자면은 개척지 의회는 특정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양했고요. 다양성이 있었고 그리고 평등하기도 했습니다. 뭐에 있어서? 평등 대표를 가졌죠. 그 대표 체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각각의 대표들이 각자 다 비례해서 각각의 사회층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Though 비록 upper class whites 상류층 백인들이 held as much as 한 덩어리로 뭐만큼 as 50% of the total value of property 부동산의 전체 가치 50% 차지하긴 했지만 mostly in the form of lucrative plantation 이윤이 많이 나는 농장입니다. 이윤이 많이 나는 농장의 형태로 상류층 백인들이 50% 차지하긴 했지만 자 근데 아메리카에 넘쳐나는 게 뭐죠? 땅입니다. Lands in America was plentiful. 오케이, 아메리카에서 땅은 넘쳐났고요. And land ownership widespread. 자, 우리가 돈 벌면은 주식 사고, 뭐 비트코인 사고, 뭐 여러 가지 뭐 ETF 사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토지 소유권이 널리 퍼졌대요. 유럽과 달랐던 거죠. 유럽은 large landowners 그러니까 대지주들이 엄청 큰 borough 선거구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메리카에서는 땅이 넘쳐나다 보니까 돈 생기면은 뭘 샀다? 땅을 산 거죠. 토지 소유권이 널리 퍼졌어요. 개나 소나 토지 이 농장주인 거야. As a result 이 결과 this allowed most white males 대부분의 백인 남성입니다. 백인 남성들이 meet 만나다 아니고 만족시키다. 뭘 만족시켰을까? Suffrage requirements 선거권 요구 사항들을 만족시켰대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선거권 요구 사항들 그 당시에는 뭐가 있어야 선거를 할 수 있었을까? Which were largely based on property ownership. 오호. 땅이 있으면 선거할 수 있었고요. And religious affiliation, 종교적 소속. 뭐 예를 들어서 난 땅은 없지만 뭐 신부입니다. 내지는 목사입니다. 이러면 선거를 할 수 있었죠. colonist, 유럽인들이라고 했었죠. 개척민들이 viewed, 자, 이 사람들은 property ownership, 이 부동산 소유를 as a means for social mobility. 아하, 요거 살짝 정리하고 갈게요. social mobility가 뭐냐? 사회적 이동성이라고 보통 하는데 사회적 이동성이 뭐냐? 사회 계층을 그러니까 사회 계층 신분이라고 할게요. 사회적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본 겁니다. 아, 내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더 이상 이제 평민이 아닐 수 있어. 내가 이제 대지주가 될 수 있어. 유럽과 다르게 유럽은 내가 뭐 우리 아빠 엄마가 귀족이어야 나도 귀족인 건데 근데 여기선 아닌 거죠. 사회적 이동성의 수단으로 본 거야. And believed it gave them. 자, 그리고 당연히 땅이 있으면 또 뭘 가질 수가 있을까? A stake in a political decision. 정치적 의사결정의 stake, 지분이에요. 즉 땅이 있으면은 정치적 의사결정 지분도 가질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실제로 그랬죠. 투표권이 있다는 얘기니까. 투표권이 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토지 소유는 투표권을 가지게 됐고 투표권을 가지고 토지 소유를 한다는 거는 크게 보면은 사회적 이동성을 줬고 그리고 정치적 의사결정에 지분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너도 대지주니까 너 의견은 어때? 우리가 어떤 법을 만들까? 이렇게 입법부의 국회의원들이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landowners, 자, 땅 주인들은 frequently use their position, 그들의
지위, 그들의 위치, 땅 주인이야. 내가 땅 주인이면 뭔데? 내가 투표권이 있어. 투표권이 있다는 얘기는 참고로 여러분 투표권이 있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 국회의원들이 이 사람들의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는데 아침부터 밤까지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좀 잔인하게 얘기하자면은 여러분들이 투표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투표권이 만약에 있었으면은 갑자기 국회의원들이 나와가지고 10대 청소년들이 뭐 학교는 10시에 시작해야 되고 뭐 4시까지 끝내야 되고 학생 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투표권이 없으니까 정치인들이 여러분들이 stake in a political decision, 정치적 의사 결정에 지분이 없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안 듣는 겁니다. 잔인하게 얘기하자면 실제로 그래요. 땅 주인들은 투표권이 있죠. 투표권이 있다는 얘기는 의사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럼 그들의 지위를 이용합니다. 참고로 이용하다 as a leverage, leverage 아마 사전 찾으면은 그 지렛대라고 나올 텐데 실제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렛대로서 활용했대요. 그러니까 이것을 활용했다 정도로 보면 됩니다. 이 그들의 지위를 지렛대로서 사용했대요. to partition, 청원을 하기 위해 누구에게 청원을 해? legislator,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 입법자, 국회의원입니다. to act on behalf of 한 덩어리로 뭐뭐를 대표해서 지역 이익을 대표해서 행사하도록 국회의원에게 청원을 넣기 위해 그들의 직위를 사용했대요. 그러니까 땅 주인들이 청원을 뭐라고 넣을까? 야, 이번에 노예제 폐지 관련해서 너는 당연히 반대지? 너 그 법안 찬성하면 우리 농장 망한다잉?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 그 법안 찬성하면 다음 선거에서 너 안 뽑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지역의 이익을 대표해서 행동하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청원을 넣는 거죠. 실제로 압박이 되죠. 정치인들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활동합니다. It was, 참고로 요거 쌤이 하이라이트 쳐놓은 거 it that 강조입니다. 요거 it이랑 that을 빼고 그러니까 these partitions became으로 가도 괜찮아요. 이 파티션을 강조한 겁니다. It was these partitions, 바로 이 청원이었대. Levied by a politically active citizenry, 정치적으로 활동적인 시민에 의해 제기된 청원이었대. 그 뭔데요? That became the major driver of legislative activity in American colonies. 아메리카 개척지에서의 입법 활동의 주된 운전자, 뭐 운전자라고 해석을 하면 좀 이상하겠지만 원동력이겠죠. 주된 원동력이 되었대요. Petitions, 자, 이 청원들이 offered legislators, 자, 그러면은 이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냥 청원이 들어오면 안 좋은 거냐?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 봅시다. 이 legislator들, 입법자들은 청원은 입법자들에게 뭘 제공했냐? A clear indication of the issue and laws that were of particular concern. 특정한 관심사 였던 to their constituents 유권자입니다. 유권자에게 그들의 이거 펜이 왜 이렇지? 그들의 유권자에게 특별한 관심사 중에 하나였던 문제와 법에 대한 명확한 지표 혹은 명확하게 가리켜주는 것을 제공했어요. 그러니까 입법자들 입장에선 우리 동네의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요즘 이런 관심사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죠. 참고로 요거 쌤이 수업 시간에 살짝 설명하긴 했지만 비동사 플러스 of 플러스 명사는 뭐랑 똑같다고 했었죠?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랑 똑같습니다. 형용사랑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is of importance는 뭐랑 똑같다고? is important랑 똑같아요. 근데 가만 보면은 지금 were of 비동사 of 나와 있고요. 비동사 of 나와 있고 뒤에 concern 있잖아요. concern의 가만 생각해보세요. concern은 명사죠. 관심사니까. 관심사라는 명사의 형용사 형태가 뭐죠? 형용사 형태가 없어요. concern은 형용사 형태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be of concern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And approximately half of all laws enacted by colonial assemblies, 자, 개척지 의회, 지방의회죠. 지방의회에서 제정된 법의 전체의 50% 정도가 in the 18th century originated as appeals for legal solution to deal with the problems at the local level. 중요한 거 지역 단위에서의 문제. 그러니까 국가 단위, 전체 국가 단위나 전체 아메리카 단위가 아니라 우리 마을 같은 이런 지역 단위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인 솔루션에 대한 청원에서 기인을 했대요. appeal for인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거 쌤이 밑에 아마 써놓긴 했을 텐데 appeal for something이 뭐뭐에 대한 호소, 청원입니다. 자, 거의 끝났어요. 좀만 힘내세요. 좀 여기 중요한 게 있었을까?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거의 다 얘기를 했습니다. 쌤이 놓친 거 없네요. 자, 밑으로 갑시다. As revolutionary ideas, 혁명적인 사상들이 swept through the colonies in the 18th century, 18세기의 개척지를 휩쓸면서 어떤 혁명적인 생각이었을까? 당연하지만 국가의 주권이 저 높으신 분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유권자, 즉 표를 행사하는 우리에게 있다라는 혁명적인 생각입니다. And more people began to argue that, 자 여기 나오죠. 정부는 derived its legitimacy. legitimacy 뭘까? 정당성입니다. 정당성을 from the governed. the governed 뭘까요? 피지배층이에요. 피통치층이죠. 지배는 좀 이상하다. 피통치층, 국민이에요. 국민으로부터 정당성이 나온다고 주장하기 시작했고 colonies adopted policies designed to extend voting rights. 자, 야, 우리가 다 국민인데 그러면은 우리의 의사결정이 중요한 거 아님? 왜 저기 세금 안 내거나 군대 안 갔거나 혹은 땅 없는 사람들은 왜 투표권이 없어? 나도 국민인데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그러면서 voting rights, 선거권을 확대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To white males who pay taxes, 세금을 낸 백인 남성에게. 그리고 또 어디까지? To those willing to serve in the military. 너 군대 갔다 오면은 투표권 줄게. 군대에서 복무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줬고요. 참고로 이거 기억하세요. Who willing to serve입니다. willing to serve예요. 저 군대 갈게요. 하면 군대 확실히 갈 거야? 하고 투표권 줬어요. And eventually by the end of the 18th century, 18세기 끝단이 됐을 때는 to all white men regardless of religious affiliation. 너 종교가 뭐 이슬람교든 뭐든 간에 백인 남성이면은 그러니까 종교적 소속과 관계없이 백인 남성까지 투표권이 확대가 됩니다. 이렇게 지문이 끝나게 되고요. 밑에 보면은 여기에 우리가 이제 요구 주장 제한 명령 충고해가지고 이제 should가 생략된다라고 배우잖아요. 이거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뭐 해야 한다고가 아니라 그냥 팩트 전달입니다. 정당성을 얻는다고 주장했다 정도로 끝나는 거라서 여기 derived 있는 거 기억하시고 요렇게 마무리가 되겠네요. 아이고 지문 이렇게 길었고요. 우리 요거 모의고사 파일 같은 경우에도 쌤이 이렇게 단톡방에 업로드를 할 거예요. 요거 풀어가지고 수업 시간에 와서 우리 같이 오답 맞춰보고 정리를 해봅시다. 수고 많았고 다른 과목이랑 다른 지문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또 봅시다. 빠이.